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채널 영상에서도 스테이킹과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했을 건데, 제가 정확하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이자를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이자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스택스만 올라가는 거 보시더라도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단타 코인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자,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전처럼 이전 위치 360만원, 370만원대까지 완벽하게 또 회복을 해줄 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횡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내 건 또 언제 올라가나 그런 분명한 걱정들도 있으실 건데, 어찌됐든 시장은 결국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또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또 예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하게 되죠. 그리고 만기가 이렇게 딱 지나게 되면 그에 맞는 이자를 이렇게 돈으로 받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돈을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돈을 이자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뭘까요? 이더리움을 리도다오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리도다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도다오라는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예치를 시켜두고 이에 대한 이자를 뭘로 받는다? 이더리움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이더리움을 예치를 했더니, 자, 이더리움이 새롭게 발행이 돼서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준대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공급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더리움이 새롭게 이런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준다라잖아요. 이더리움이 새로운 이더리움이 발행이 되면서 보상을 준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이 100조라고 했을 때, 자,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00조라고 했을 때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한 개당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스테이킹 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격에 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머지라고 보이시죠? 여기 머지 업데이트 이후부터 해서 밑에 쭉 떨어지게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소각량이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량이 증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의 소각량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날짜가 보게 되면, 자,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2023년 1월 달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2023년 1월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이 시점이 어디예요? 바닥인 시점이 2024년 바로 4월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락하는 순간을 디플레이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봅시다. 어디를 기억해야 된다? 2023년 1월, 그 다음에 2024년 4월. 2023년 1월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 소각량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023년 1월 달, 자, 1월 1일 정확하게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쵸? 자, 15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어디 2024년 4월로 우리가 봐야겠죠? 2024년 4월로 보니까 언젠가요? 4월달 고점이 530만 원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니까 쭉 떨어지게 되죠. 그쵸?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율만 체크를 하더라도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전체 다 지워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1월달이 15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 4월달 쭉 올라가기 직전인 상황들이 바로 자 2024년 4월 고점이었던 520만 원, 530만 원 구간이었다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고 이더리움에 대한 메커니즘만 알아도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을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르셨던 분들, 오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결국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기니까 여러분들 저희 힘차게 또 우리가 상승을 기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 바로바로 또 나와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사실은 자, 이더리움 2.0 누적 예치량, 이게 스테이킹 물량이거든요. 스테이킹 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소통방에다가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또 졸고 주무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일단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쉽게 풀어가지고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소통방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결론은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보세요.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야 돼요. 는다고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이게 핵심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급격하게 시장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전에 제가 한 달, 두 달 전이었나요? 한 달 전에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알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알트코인과 상반된 존재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라고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알트코인이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빨간 색깔은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많이 쏠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과 동시에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상반된 흐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플만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리플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 시점에 리플도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리플 올라가고, 그쵸? 그러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가니까 리플 또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상반된 존재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되냐면, 아유, 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왜 내 거 알트는 하나도 안 올라가냐? 아, 왜 비트코인만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 자금이 빠져서 알트로 이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알트들이 올라가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반등을 보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이거는 맞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바로 스레스홀드, 스택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캐시. 자, 이런 게 다 뭐예요? 자, 이런 게 다 뭘까요?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편이, 자, 개별 이슈 있는 코인들을 제외하면 이런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택스가 올라가고 오늘 아침에 잠깐 반짝하긴 했지만 이쪽으로 자금이 쏠렸다라는 부분들은, 아, 시장이 먼저 움직일 때 비트 움직이고 비트코인 생태계 움직이는 거니까, 아, 이쪽으로 해서 자금이 쏠리고 있으니까, 아, 시장이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준비했던 코인이 스렉스 홀드인데, 일단 저희 소통방에서는 보시면 24.3원 구간에서 나갔잖아요, 그쵸? 자, 오늘 이제 6월 25일 보이시죠? 오늘 오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부정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24.7원 이하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빨리빨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와중에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매수 못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또 소통방이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통방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매수하고 다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최선을 다하고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자,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보이신가요?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유 종목 진단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 두 가지를 꼭 클릭을 해주세요.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 오늘 스레스홀드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비중을 50%씩 들어가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상담을 따로 안 했습니다. 단순히 입장만 눌러주셔서 링크만 전달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눌러주시라고 하는 것은 비중을 제가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소통방에서도 비중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존에 들고 계셨던 코인들 점검 차원, 그리고 이렇게 또 비중을 정해드리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해드리고자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꼭 클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검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스레스홀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24.7원 이하로 한번 좀 내렸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전에 나갔을 때만 보더라도 이미 이전 구간들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24.7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자리예요. 무려 5번을 부딪히고도 돌파를 하지 못했던 위치란 말이죠. 그런 만큼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상승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 27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7원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디까지? 29원까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23원 구간들보다는 일단은 계속해서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구간들이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현재 시점에서 저점 구간인 3원 내지 2원 구간들 23.2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25.7원 구간이 저항 위치니까요. 25.7원에서 우리가 절반 매도를 하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정리를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 대응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다 그쵸?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트코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런 잡코인들, 김치코인들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램이라든지 뭐 게임빌드, 알파쿼크 뭐 이런 코인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좀 더 변하게 되게 된다면 램, 게임빌드 이런 코인들은 조금 흐름이 약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스레스홀드나 비트코인, 캐시 이쪽으로 해서 자금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단타 코인까지 추천을 드렸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생태계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거는 시장의 상승 신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충분하시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상 준비해왔고요. 스레스홀드 이어서 또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